나는 다른 마법 학생들과 함께 차원 간의 마법 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계로 보내졌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너무나 큰 공포를 느껴 임무를 포기하고 도망쳤다. 도망치지 않은 것은 나뿐이었다. 나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했고 그 때문에 며칠 동안 잠도 잘 수 없었다. 한계에 다다랐을 때 나는 결계를 자동으로 유지할 방법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그 장소 근처의 숲에서 살기 시작했다. 살아남기 위해 사냥을 했고 고위 등급의 생물들이 나를 먹잇감으로 삼으려 할 때도 목숨을 부지해야 했다. 3년 후 나는 9살이 되었고 믿을 수 없는 수준으로 결계 마법을 마스터할 수 있었다. 방패를 만들고 심지어 몬스터 주위에 결계를 쳐서 가둘 수도 있었다. 12살 때도 나는 여전히 숲에서 살며 마계의 결계를 유지하는 내 일을 하고 있었다. 거대하고 끔찍한 생물들은 더 이상 나를 공격할 만큼 강하지 않았다. 15살이 되자 나는 결계를 만들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내게는 새로운 공격 방식이 생겼다. 용고기는 정말 맛있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다른 인간도 이걸 맛본 적이 있을까? 그렇게 나는 방어 마법의 최고 전문가가 되었다. 나는 결계를 만들어 그 위를 걸을 수도 있었다. 나는 30년 넘게 이 숲에서 결계를 지키며 살았다. 내 임무를 완수해야만 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용사가 마왕에게 패배하자 인간들은 100명의 마법사를 소환한다. 마법사들은 용사들이 마왕과 싸우는 동안 마계에 대한 결계를 친다. 해마다 용사 파티들이 마왕을 무찌르려 하지만 항상 패배한다. 30년이 흐르고 우리는 블레이크라는 이름의 39세 결계 마법사를 보게 된다. 어느 날 그는 결계와 몬스터의 상태를 확인하러 집을 나섰다가 마물들이 거의 침공 직전이고 결계가 약해진 것을 알아챈다. 자신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그는 결계를 강화하고 사악한 생물들을 몰아낸다. 그는 결계의 효과가 떨어지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마력의 양이 늘어난 것을 알아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용사 파티가 곧 마왕을 무찔러 주기를 기도한다. 한편 용사들은 마왕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 한 여기사가 검을 사용해 강력한 일격을 날려 마왕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그를 영원히 소멸시킨다. 그녀는 환호하며 모든 용사들에게 승리의 함성을 지르라고 말한다. 블레이크는 용사들이 마물들을 물리친 것을 알아채고 충격에 빠진다. 마침내 도끼가 사라지자 마왕이 패배했다는 사실이 실감난다. 30년 만에 도끼와 몬스터들은 사라졌고 세상은 이제 평화를 되찾을 것이다. 그는 30년 동안 결계를 유지하며 안쪽의 사람들을 지켜온 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한다. 한 달이 지나고 한 기사가 나타나 그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는 블레이크가 쓸모없는 결계에 공금을 낭비했다며 그를 사기꾼이라고 부른다. 블레이크는 도끼와 몬스터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결계를 유지했다고 해명하려 한다. 기사들은 계속해서 그를 얕보며 오두막은 왕국의 소유라며 그를 쫓아낸다. 30년간의 노고 끝에 결계 마법사는 일이 이렇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모험가 길드에 들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그곳에서 그는 수년간의 노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만을 받는다. 그곳을 운영하는 여자는 그가 잘난 척하는 결계 마법사일 뿐이라며 그 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너무 적은 보상을 받아 슬퍼한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의 결계가 정말 그렇게 쓸모없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된다. 다음 날 그는 다른 일자리가 없고 생활비를 벌어야 하므로 길드 마스터에게 일거리를 요청한다. 그 노파는 그 같은 마법사는 쓸모가 없어서 그를 위한 일은 없다고 말한다. 다른 모험가들은 그가 하찮은 일자리조차 찾지 못할 것이라며 조롱한다. 왕궁 기사들이 블레이크라는 이름의 마법사를 찾아 길드로 들어올 때까지 그들은 이제 쓸모없어진 결계 마법사라며 그의 얼굴에 대고 비웃기 시작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을 결계 마법사라고 소개하고 왕궁 기사들은 여기사의 명령에 따라 왕도로 동행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를 조롱했던 모험가들은 그가 여기사에게 소환되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진다. 그는 서두르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왕궁 기사들은 서둘러 마차를 타고 수도로 떠난다. 한편 길드의 모험가들은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사과할 것을 고려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마차 안에 이런 편안함에 익숙하지 않다. 여기사에게 소환된 것을 생각하며 그는 예전에 그녀를 한번 도와준 것을 기억하고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날을 기억할지 궁금해한다. 그는 마침내 니스텐의 왕도 핸드리아에 도착한다. 도시가 거대한 것을 보고 그는 한 장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왕성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너무 화려해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낀다. 18세의 여기사 앨리스는 블레이크를 보자마자 기뻐 어쩔 줄 모른다. 소녀는 그가 마물들과의 최전선에서 자신을 도와줬던 날을 기억하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도와줬던 그날을 기억해줘서 정말 기뻐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팀원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한다. 블레이크는 당황해서 칭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른다. 앨리스는 다른 용사들도 그를 보고 싶어 했지만 바빠서 오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결계 작업으로 인해 이제 수요가 많을 텐데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는다. 우리의 영웅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척하지만 사실 그는 실업자다. 앨리스는 그가 왕궁 마법사단에 합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왕궁 마법사단 부단장인 군터는 자신들은 엘리트 마법사들이며 결계 마법사 따위는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짜증이 난 여기사는 결계 마법사들 덕분에 몬스터와 도끼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군터는 몬스터들이 왕궁 마법사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며 과장하지 말라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래서 침공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결계는 도끼를 막는 힘밖에 없으며 어차피 자신들이 처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로 인해 블레이크는 결계 마법사들이 대중에게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진다고 결론짓는다. 하지만 30년 전에는 모두가 그들을 존경했지만 이제는 평판이 크게 떨어졌다. 게다가 부단장은 블레이크가 이미 늙었고 자신들은 유망한 젊은 인재와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한다. 그가 블레이크는 실력조차 없다고 덧붙이자 앨리스는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한다. 군터는 블레이크가 전투에서 자신을 이길 만큼 실력이 있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블레이크가 늙은이라며 그와 같은 사람을 아무나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덧붙인다. 여기사는 그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으며 블레이크가 결투에서 군터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한다. 갑자기 주인공은 사실 이 남자와 싸우고 싶지도 않았던 도전에 응하며 왕궁 마법사 제5사단 부단장과의 결투를 받아들인다. 군터는 다시 자기소개를 하고 손에 작은 화염구를 만든다. 그는 결계 마법사가 소멸될 때 어떤 징징거림도 듣고 싶지 않다고 경고한 후 상대에게 거대한 화염구를 발사한다. 모든 왕궁 마법사들은 전투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며 부단장에게 그 정도는 기대했다고 생각한다. 승리를 확신한 군터는 고작 결계 마법사 하나를 이기는 건 쉬운 일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는 감히 자신의 승리의 순간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고 묻는다. 그리고 블레이크가 일어서서 진짜 시험은 언제 시작되는지 묻는다. 모두가 그가 부단장의 마법에서 흠집 하나 없이 살아남은 것을 보고 충격에 빠진다. 군터는 그 마법사를 잿더미로 만들 작정으로 주문을 시전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 늙은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해하려 했으며 그는 아마도 자신이 힘을 아꼈다고 생각하고 더 강력한 주문을 시전할 준비를 한다. 그는 그 늙은이에게 정말로 자신의 마법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피하지 말라고 말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피하지 않고 결계를 만들어 다가오는 주문을 막는다. 짜증이 난 부단장은 그를 끝장내기 위해 여러 개의 화염구를 던진다. 마법사들은 그런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과잉 공격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영웅은 군터의 마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 꼬마가 아직도 자신을 봐주고 있는 건지 궁금해한다. 이미 이겼다고 확신한 군터는 블레이크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한다. 부단장은 자신이 하급 결계 마법사를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는 공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쓸모없다며 결계를 만드는 것밖에 모른다고 그를 조롱한다. 반격해보라고 말하자 블레이크는 그러겠다고 말한다. 약간 민망해하면서도 블레이크는 결계 마법을 사용해 공격하여 적을 멀리 날려버리고 심각한 부상을 입힌다. 5사단 부단장이 날아가자 모든 왕궁 마법사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상대는 결계로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주인공은 그저 결계를 움직여 상대의 얼굴에 쳐박았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군터는 결계가 움직인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결계는 고정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살짝 민망해하며 결계 마법사는 30년이나 한이 요령이 생겼다고 설명합니다. 결계는 움직이면 안 되는데 이게 반칙이냐고 묻습니다. 왕궁 마법사들은 그가 전혀 다치지 않은 것을 보고 결계 마법사가 군터를 압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에 상처 입은 부단장은 어째서 이런 쓰레기에게 지고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다른 왕궁 마법사들의 비판적인 시선을 느끼며 그는 지금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주인공의 등 뒤에 불의 벽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블레이크는 별 생각 없이 등 뒤에 결계를 생성해 공격을 막아내고 이에 모든 왕궁 마법사들은 경악하며 앨리스는 기뻐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진 군터는 누가 돌이라도 던진 건지 아니면 무언가 자신을 치려한 건지 의아해합니다. 그제야 그는 결계가 자동으로 발동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앨리스는 이것이 블레이크가 더 강하다는 증거이며 다음번엔 군터가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더욱 겁에 질려 이성을 잃은 부단장은 이대로 싸움이 끝나게 둘 수 없다며 거부합니다. 결국 결계 마법사를 쓰러뜨리지 못하면 앨리스님을 실망시킬 뿐이니까요. 그가 상급 마법을 시전하자 자신들마저 휘말릴까 봐 다른 마법사들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군터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블레이크를 없애버리겠다고 소리칩니다. 그는 거대한 화염 폭풍을 소환해 주인공에게 내리꽂습니다. 모든 마법사들이 도망치는 와중에도 블레이크는 그 마법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합니다. 앨리스는 평범한 결계로는 이 상급 마법을 막을 수 없지만 블레이크의 것이라면 가능하단 거랍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계 마법사에게 구해졌던 그날을 떠올립니다. 그는 여러 개의 소형 결계를 사용해 마물들을 물리치고 그녀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그 덕에 그녀는 그가 이 싸움에서 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역시나 그는 그날처럼 자신의 결계를 이용해 공격을 베어 가릅니다. 무릎을 꿇은 부단장은 자신의 최강 마법이 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부단장의 마력이 바닥난 것을 보고 사람들은 결계 마법사가 이긴 건지 묻습니다. 앨리스는 결계 부대 마법사의 승리를 선언하며 그가 왕궁 마법사에 입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30년간 세계를 지키기 위해 결계를 쳤으며 그것은 엄청난 위협이라고 말합니다. 군터는 그가 혼자가 아니었고 다른 마법사들도 함께 있었다며 반박하려 합니다. 한 기사가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결계 마법사들은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부단장은 그가 그 오랜 세월 동안 혼자서 임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임무 포기나 자금 횡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이크는 30년 동안 홀로 마계에 대항하는 결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이제야 주인공은 어째서 결계가 점점 더 많은 마력을 요구했는지 깨닫습니다. 상대는 마계가 핸드리아 왕국보다도 크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 늙은 마법사가 혼자서 그런 규모의 결계를 유지했을 리가 없다고 여깁니다. 앨리스는 블레이크가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1사단장 랜슬롯이 무슨 일인지 파악하러 도착합니다. 랜슬롯은 29세로 왕궁 마법사 1사단의 단장입니다. 최고 지휘관으로서 그는 왕궁 마법사 1사단을 이끌고 있으며 그곳의 대다수는 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2사단 소속의 군터 부단장에게 최근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앨리스님이 결계 마법사 블레이크를 왕궁 마법사단에 추천했고 군터가 그를 의심했습니다. 랜슬롯은 그녀가 실기 시험을 진행했고 5사단 소속의 군터가 결투에서 패배한 것을 확인합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려 군터는 약한 마법사를 상대로 전력을 다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힘을 아꼈다고 말합니다. 1사단장은 그에게 그런 한심한 변명은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직위에 상관없이 실력만 있다면 입단은 허용되니까요. 그는 이제 왕궁 마법사단의 일원이 된 블레이크를 환영합니다. 다른 단원들은 결계 마법사가 부대에 들어온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왕궁 마법사단에 들어오게 된 것에 놀랍니다. 30년 동안 결계만 다뤄온 자신 같은 사람이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앨리스는 결계 마법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항상 그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앨리스에게 고마워하고 그녀는 축하 파티 겸 식사를 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랜슬롯이 그녀 뒤에 나타나 그럴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녀를 다시 일터로 데려가려 하고 소녀는 저항하려 합니다. 그러자 단장은 앨리스가 그를 꽤 좋아하는 것 같다며 마법사와 무슨 관계인지 묻습니다. 블레이크는 그저 아는 사이일 뿐이라고 말하고 랜슬롯은 그녀에게 접근하는 기회주의자들이 많다고 언급합니다. 5사단의 군터는 분노와 질투심에 불타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며칠이 지나고 주인공은 왕궁 마법사 기숙사에 도착합니다. 그가 방을 찾는 동안 학생들은 저런 늙은이가 여긴 웬일이냐고 수군댑니다. 주인공은 부정적인 말에 민망해하며 방을 찾고 206호 문을 발견해 막 들어가려는 순간 누군가 나타납니다. 왕궁 마법사단의 16세 신입, 이분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블레이크가 새 룸메이트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이분은 그가 너무 나이가 많다며 싫어합니다. 소녀는 그가 용사님께 직접 추천받았고 군터를 이겼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마법사가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고 블레이크는 정말 거짓말처럼 들리기에 그를 이해합니다. 이브는 이 아저씨와 같은 팀이 되었으니 자기 인생은 끝났다며 소란을 피웁니다. 그는 룸메이트는 신입 훈련 기간 동안 항상 같은 분대에서 활동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인공은 나이가 많아 미안하다며 방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빨간 머리 소녀는 소란 피우는 것을 멈추고 그의 머리가 엉망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훈련에 방해되지 않게 머리를 잘라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머리를 다 자른 주인공은 그에게 고마워하며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낍니다. 이윽고 훈련 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제복을 입고 훈련장으로 향합니다. 다른 16세 신입 소녀 2명, 클라라와 테레즈가 나타납니다. 두 사람 모두 처음 보는 저 아저씨는 누구냐며 얘 같은 팀이 되었는지 묻습니다. 마침내 머리를 자르고 한결 깔끔해진 모습의 주인공이 자신을 블레이크라고 소개합니다. 소녀들은 왜 아저씨가 자기들 팀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신입이라는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클라라는 자신도 동감하지만 테레즈의 말이 너무 심하다고 경고합니다. 주인공은 신입들이 모두 젊고 자신만 늙은이기에 그들을 이해합니다. 한 담당자가 그를 소개하며 오늘부터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블레이크는 자신을 결계 마법사라고 소개하며 모두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합니다. 그 순간 모두가 그가 바로 부단장을 이긴 결계 마법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 소녀는 이 아저씨가 군터를 이겼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자기들끼리 수군댑니다. 빨간 머리 소녀는 그의 직업을 생각하면 분명 약할 거라며 자신들이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오사단 부단장은 계속해서 분노에 찬 눈으로 주인공을 노려봅니다. 담당자는 여기 있는 모두가 신입이며 아직 소속 부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훈련 성적에 따라 어느 부대로 갈지 결정될 것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입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어서 메카숲에서 생존 훈련 겸 마물 사냥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2주 동안 점수를 얻어야 하며 신입들은 생존 훈련에 집중합니다. 그곳은 도끼와 마물로 가득한 곳이라 모두 블레이크의 운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브는 메카숲은 초보자가 갈 곳이 아니라며 비관적으로 말합니다. 모두가 준비하는 동안 그는 결계 마법사에게 방해나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각 팀은 시작 지점까지 데려다줄 용마차를 배정받습니다. 한편 군터는 결계 마법사에게 지옥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작정입니다. 숲에 도착하자마자 모두 그 기묘한 장소의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이브는 왜 시작 지점이 숲에서 몇 마일이나 떨어진 산꼭대기냐고 묻습니다. 그는 왕궁 마법사단에 들어가서 잘 살아보려 했는데 망했다며 투덜댑니다. 한 소녀가 한심하다며 징징거리지 말고 리더답게 자신감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이브는 계속해서 운이 없다며 불평하고 리더가 되고 싶지도 않았다고 말해 소녀를 짜증나게 합니다. 블레이크는 그들에게 우선 지도를 펴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자고 말합니다. 지도를 보니 조금 멀다는 걸 깨닫지만 서두르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 주인공은 대회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움직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보고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한다. 그들은 산을 넘고 바위로 가득한 숲의 일부를 가로지른다. 무거운 짐 때문에 걷기 힘들다며 아직 숲 근처에도 오지 않은 것 같다고 불평한다. 한편 노인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런 종류의 임무에 익숙해 보였다. 밤이 되자 그들은 마침내 메카숲에 도착한다. 짙은 장기를 보고 평범한 사람은 들어가기만 해도 즉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클라라는 그들의 목표가 2레벨 코모도 드래곤이며 심지어 둥지 위치까지 알고 있다고 말한다. 결계 마도사가 레벨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붉은 머리 소녀는 그가 모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몬스터가 10단계의 강함으로 나뉘며 3레벨은 자신들과 같은 신입에게는 너무 강하다고 설명한다. 블레이크는 정보가 정말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워하고 심지어 인정받는 기분을 느낀다. 두 소녀는 앞서가며 다른 사람들을 뒤에 남겨둔다. 몇 초 후 일행은 다시 함께 걷기 시작했고 그때 등 뒤 덤불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그들은 사나운 고블린 3마리가 공격해오는 것을 발견한다. 붉은 머리 소녀는 이들이 1레벨 몬스터임을 알고 혼자 처리할 계획을 세운다. 그는 화염구를 쏘아 한 마리를 즉시 쓰러뜨리지만 나머지 2마리가 그에게 돌진해 전력으로 공격한다. 클라라는 절대 방심하지 말라고 말하며 보라색 마법으로 그를 구하고 고블린을 물리친다. 이브는 고블린을 상대하는데 그녀의 도움이 필요 없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소년이 약간 다친 것을 보고 치료하기 시작한다. 한편 노인은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조금은 도와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일행은 그가 혼자 상대하겠다고 고집했기 때문에 도움조차 원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들이 계속 걷고 있을 때 거대한 식충식물이 나타난다. 식물은 재빨리 결계 마도사를 공격하여 땅에 쓰러뜨린다. 하지만 그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고 일행에게는 그가 이유 없이 넘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는 넘어지면서 길을 찾았다며 따라오라고 말하지만 이브는 그 생각을 탐탁지 않아 한다. 한편 그는 결계로 몬스터를 물리치지만 일행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한다. 그 후 두 소녀는 남자들이 가리킨 방향으로 따라간다. 주인공은 특정 방향에서 물소리가 들린다고 말한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그는 계속 걸을 시간이라고 말하고 여러 몬스터들이 그림자 속에서 그들을 지켜본다. 일행이 잠들기 시작하는 동안 노인은 그들을 지키기 위해 깨어있는다. 거대한 괴물 사자가 그의 뒤에 나타나 포효하며 그를 물려고 한다. 하지만 그의 결계가 저절로 발동되어 몬스터를 막았고 블레이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브는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깨고 마도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자 그는 보초를 서겠다고 제안하지만 블레이크는 그에게 다시 자라고 말한다. 기뻐하며 이브는 밤을 새워 보초를 서는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붉은 머리 소녀는 몬스터를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며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블레이크 덕분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 모두가 약한 생물만 마주친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마도사가 무언가 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클라라는 걷는 것만으로도 지치는데 몬스터와 싸우면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이라며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말한다. 군터는 그들을 가능한 가장 혹독한 장소로 보냈으니 노인은 죽었을 것이라고 단정한다. 목표에 도달하더라도 코모도 드래곤보다 더 끔찍한 몬스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후 팀은 거대하고 무서운 사레벨 셀러맨더를 마주친다. 단 한 번의 숨결로 사람을 재로 만들 수 있는 몬스터였고 모두 도망칠 것을 고려한다. 하지만 또 다른 거대 셀러맨더가 나타나 팀을 포위하자 이브는 절망의 무릎을 꿇으며 두 몬스터를 모두 이길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셀러맨더가 공격적으로 불을 내뿜자 소녀들은 겁에 질렸지만 마도사 블레이크가 만든 결계로 보호받고 있어 뜨겁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대장과 부대장은 셀러맨더의 화염이 결계에 막히는 것을 보고 완전히 충격에 빠진다. 그러자 다른 셀러맨더도 불의 회오리를 내뿜지만 이브는 타지 않는다. 그는 결계가 모두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여전히 탈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주인공은 결계 밖으로 나가 두 몬스터를 상대하겠다고 말한다. 붉은 머리 소녀는 노인이 밖으로 나가겠다며 자신들은 결계 안에 머물라고 하자 충격에 빠진다. 그는 결계 마도사가 셀러맨더 두 마리를 이길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며 노인에게 미끼가 되지 말라고 애원한다. 클라라는 그를 헛되이 희생시킬 수 없다며 도망치기 위해 결계를 나가려 하지만 이브는 노인을 버리고 싶지 않아 하고 소녀는 셀러맨더를 이길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세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순간 우리의 영웅이 공격한다. 그는 결계를 이용한 정밀한 배기로 셀러맨더의 머리를 몸에서 잘라낸다. 그가 순식간에 셀러맨더 한 마리를 쓰러뜨리자 모두가 경악한다. 하지만 다른 한 마리는 브레스 공격을 퍼붓기 위해 몸에 불을 채우기 시작한다. 그것이 화염의 회오리를 내뿜자마자 우리의 영웅은 높이 뛰어올라 피한다. 그리고 그는 땅에 착지하여 결계를 소환한다. 결계가 지그재그 패턴으로 충전되자 셀러맨더는 두려워한다. 한편 주인공은 결계 건틀릿을 만들어 주먹에 두른다. 그 생물에게 돌진하며 그는 얼굴에 정면으로 주먹을 내리꽂는다. 그 주먹은 폭발적이었고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며 셀러맨더를 땅에 쳐박았다. 몬스터를 전멸시킨 후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 물건을 챙긴다. 그는 숲에서 많은 도마뱀을 물리치던 것을 회상하며 향수를 느끼고 이 녀석들은 사레벨치고는 좀 약하다고 생각한다. 그의 팀은 그의 힘에 충격을 받고 노인을 칭찬하기 시작한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지만 말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몬스터를 사냥하기 위해 결계를 사용했다. 테레즈는 그가 결계 마법을 방어에만 사용하지 않고 셀러맨더 두 마리를 물리친 것에 놀란다. 그녀는 이 남자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결계를 움직일 수 있고 엄청나게 강력하다. 한편 군터는 결계 마도사가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결국 그 길은 셀러맨더 둥지로 끝나는 몬스터 무리로 가득한 험난한 길이었다. 그는 그룹 전체가 그 경로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감독관은 그들이 훌륭하게 해냈으며 F팀이 최종 목적지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고 말한다. 군터는 그들이 살아있고 가장 먼저 도착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한다.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그는 그들이 도망쳤을 것이고 아마 몬스터 재료를 모으지 않았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역사상 어떤 그룹도 이룬 적 없는 최고의 결과인 셀러맨더의 송곳니를 가져왔다. 부대장은 실패한 그룹이 4레벨 몬스터 2마리를 물리쳤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그는 F팀을 축하하고 그들의 업적을 점수에 추가한다. 마도사들은 왜 낮은 레벨의 생물만 있어야 할 경로에 셀러맨더가 있었는지 의아해한다. 이브는 자신들이 최고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하고 클라라는 모든 것이 노인 덕분이라고 말한다. 셀러맨더를 물리친 것 외에도 블레이크가 그들을 다시 안내했고 그가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노인은 그들이 팀으로 협력하여 장애물을 함께 극복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브는 그저 약간의 도움을 주었을 뿐 별로 한 일이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팀은 그가 정말 멋진 사람이라며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그들은 다른 팀들보다 도중에 더 많은 좌절을 겪었으며 너무 우연의 일치처럼 느껴졌다고 인정한다. 군터는 증오로 가득 차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느끼며 결계 마도사에게 복수하기를 원한다. 며칠이 지나고 그들의 훈련은 이제 경쟁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브는 공간이 별로 없다고 불평하고 그들은 사람이 더 적은 두 번째 구역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한다. 부대장은 마치 블레이크와 관련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사악한 미소를 짓는다. 노인과 붉은 머리 소녀는 결투를 시작하려 한다. 한편 군터는 팀을 지도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들이 왜 부대장이 직접 훈련장에 왔는지 궁금하게 만든다. 그는 그들에게 자리를 잡고 속삭임을 멈추라고 말하며 결계 마도사는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노인을 제외하고 세 사람을 모아 그는 수업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다. 몇 초 후 테레즈는 이미 부상을 입고 땅에 쓰러져 있다. 클라라는 즉시 그녀를 치료하기 시작한다. 한편 군터는 그들에게 더 진지하게 임하라고 말한다. 만약 몬스터와 싸우고 있었다면 그들은 이미 죽었을 것이다. 남자가 수업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세 사람은 일어선다. 주인공이 개입하기 위해 나서자 오만한 마도사는 그에게 끼어들지 말라고 말한다. 블레이크가 격분하는 모습이야말로 군터가 원했던 반응이었고 그 마법사에게 무력감을 느끼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는 이븐에게 일어나 자세를 잡으라고 말하며 따르지 않으면 화염 마법으로 억지로 움직이게 하겠다고 협박한다. 그는 화염 회오리 마법을 시전에 신입 3인방에게 날렸다. 어린 팀원들을 공격한 뒤 그는 손이 미끄러졌을 뿐이라며 자신을 모욕한 결계 마법사 탓으로 돌리고 오해하지 말라고 둘러댄다. 탈락시킨 게 아니라 좀 심하게 기강을 잡았을 뿐이고 어쩌면 살짝 태웠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기가 거치자 그는 마법사 동료들의 비참한 꼴을 보려 했지만 블레이크가 팀원들 주위에 결계를 쳐놓은 덕분에 그들은 전혀 다치지 않았다. 군터는 그들이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그 늙은이의 결계가 그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마저 깨닫게 되었다. 부단장은 그 마법사가 자신도 모르게 일을 해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왕궁 마법사들은 부단장이 그 팀과 싸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는 신입들을 훈련시킨 것뿐이지만 그들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변명했다. 붉은 머리는 그건 훈련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이건 폭행이었고 군터가 이대로 넘어가게 둘 수 없다고 외쳤다. 금발의 소녀는 아직 훈련을 계속할 수 있고 지지 않을 거라며 팀원들의 편을 들었다. 마법사들은 지친 와중에도 계속하려는 그들의 모습에 놀라며 군터를 이기라고 응원했다. 부단장은 여기서 멈추면 자신에 대한 험담이 돌기 시작할 것을 알고 있었다. 클라라가 두 팀원을 치료하고 그들은 힘을 합쳐 이기기로 결심한다. 군터는 그들을 패배자라 부르며 결투에선 절대 자신을 이길 수 없을 거라 소리치며 화염 마법을 더 쏟아부었다. 하지만 또다시 나타난 결계가 그들을 보호했고 군터는 격분했다. 그러자 기만적인 마법사에게 분노한 클라라와 이븐이 자신들의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둘의 연계 마법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더욱 격분한 그는 본색을 드러내며 이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으르렁거렸다. 그 순간 아저씨가 두 사람 앞에 나서 팔을 벌려 그들을 보호했다. 한편 다른 왕궁 마법사들은 군터에게 당장 그만두라고 소리쳤다. 그는 그저 팀을 지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마법사들은 변명은 그만두라고 쏘아붙였다. 그가 블레이크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나서야 왜 그가 블레이크의 팀을 노렸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다른 기사단장이 군터는 직무에서 해제되었으며 해고될 수도 있다고 선언했다. 그 말에 군터는 분노로 폭발하며 왜 자기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냐고 소리쳤다. 그는 모든 것을 블레이크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모든 분노와 좌절감을 그 결계 마법사에게 퍼부었다. 그 후 휴식 시간에
블레이크는 마침내 휴식을 취하며 군터의 몰락을 통쾌하게 여겼다. 클라라는 훈련 시작 지점부터가 부단장의 치졸한 수작이었다고 말했다. 아저씨가 팀에 패를 끼쳤다며 사과하자 이브는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들은 지금껏 본 적 없는 결계를 사용하는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냐고 물었다. 그가 설명하려는 찰나 현자 에타의 명을 받은 한 여성이 블레이크를 데리러 왔다. 블레이크는 어리둥절했지만 여자는 서둘러야 한다며 그를 끌고 갔다. 두 소녀는 용사 파티의 에타가 그를 소환했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들은 핸드리아 왕국의 마법 연구소에 도착했다. 현자이자 13세의 연구소 소장인 에타는 블레이크와 기쁘게 제외했다. 주인공은 오랜만에 그녀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그녀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비범한 천재 마녀를 어린애 취급한다며 그에게 화를 냈다. 하지만 사실 에타는 신경 쓰지 않았고 우리 주인공은 그녀에게 사과했다. 본론으로 들어가 마녀는 마물을 포획하는데 그의 힘이 필요해서 소환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물리적인 우리로는 광폭한 마물을 가둘 수 없으며 일부 종은 도끼까지 내뿜는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연구는 마물의 자연 서식지에서만 이루어지는 비효율적인 방식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녀의 바람은 마물을 생포해 마법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것이었다. 어쩌면 도끼에 대한 대응책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용사들이 여신의 가호를 받아 도끼를 막을 수 있고 그래서 마계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본론으로 돌아와 마녀는 그에게 5레벨 이상의 마물을 포획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의 조수는 결계 마법사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주인공은 5레벨 이상의 마물도 포획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마녀는 블레이크의 말에 확신하는 듯 보였다. 주인공은 셀러맨더가 4레벨이었으니 5레벨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조수는 에타님 앞에서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이 터무니없다고 여기며 그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주인공은 괜찮을 거라고 말했고 그녀는 그가 허풍을 떤다고 생각했다. 한편 마녀는 이미 블레이크의 협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시종들의 어떤 반대도 용납하지 않았고 그들은 즉시 사과했다. 그녀는 마법사단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며 정식으로 요청서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에타의 시종은 이 마법사가 자신의 주인을 이용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어린 소녀를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주인공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마녀는 그들이 법원의 폐광으로 향한다고 발표했다. 에타의 마녀들은 모두 용에 올라타 임무를 시작했다. 마녀는 이렇게 빨리 다시 만나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고 주인공은 이미 앨리스도 만났다고 답했다. 에타는 앨리스가 항상 저런 식이라며 지나치게 쾌활해 보인다고 말했다. 시종은 그가 왜 자신의 주인님과 저렇게 잘 어울리는지 의아해했다. 에타는 만약 그 마법사가 숲에서 자신들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모두 죽었을 거라고 주장했다. 그날 블레이크는 마왕의 숲에서 사냥을 하다가 우연히 앨리스를 발견하고 그녀를 구했다. 그는 죽음의 숲에서 땅에 쓰러져 상처 입은 소녀를 보았던 것을 기억했다. 앨리스는 동료들도 위험에 처했다며 그들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주인공은 주변을 수색하여 마물들에게 둘러싸인 에타를 발견했다. 죽음의 숲은 들어오는 자의 감각을 교란시켜서 그 때문에 일행이 흩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만약 그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모두 그곳에서 죽었을 것이다. 겸손하게도 주인공은 별일 아니었다고 말했고 소녀는 그런 그의 모습이 매우 친절하다고 생각했다. 블레이크는 소녀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을 느꼈다. 그는 9살 때부터 평생을 결계를 유지하는 데 바쳤다. 그는 에타도 거리의 아이들처럼 놀기는 하는지 궁금해했다. 소녀는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천재 마법사라 아이들과 놀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했지만 어쩐지 그가 아이들과 놀아주길 바라는 듯한 눈치였다. 며칠 후 그는 법원의 폐광에 도착했다. 그들은 도끼가 매우 짙어 약한 마법사들에게는 위험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블레이크가 모두가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결계를 만들겠다고 하자 그들은 움직이는 결계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주인공은 자신 주위에 결계를 치고 도끼가 가득한 곳으로 들어갔다. 약한 마법사들은 그렇게 짙은 도끼 속으로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그가 돌아와서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물었고 그것으로 결계의 효과는 증명되었다. 에타는 이것이 블레이크의 결계 효과 중 하나라고 설명하며 용마차는 밖에 두고 오라고 지시했다. 자신들을 둘러싼 이동 결계를 보며 모두가 정말 도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지 의아해했다. 질투심 많은 시종은 저 정도는 칭찬할 거리도 못 된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근처에 마물이 있으며 안쪽에서 도끼의 근원이 느껴진다고 경고했다. 블레이크는 어떤 생물이 원인이라고 의심했지만 에탄은 저주받은 물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저주받은 물건은 인간이 만들었던 어두운 곳에서 자연 발생했던 도끼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이런 도끼를 내뿜는 강력한 마물이 그 물건에서 태어나기도 한다. 그리고 이 도끼가 마물을 만들고 그 마물은 다시 도끼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더 많은 마물이 생성되는데 마왕이 바로 이 악순환의 좋은 예였다. 게다가 도끼를 뿜는 마물을 쓰러뜨리면 그 마물에 의해 생성된 다른 마물들도 사라진다. 그래서 마왕이 쓰러졌을 때 그의 왕국에 있던 마물의 절반이 사라졌던 것이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마물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에탄은 마물 생성의 원리를 이해하면 대응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갑자기 그녀가 돌에 걸려 넘어질 뻔하자 주인공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다. 그는 다정하게 괜찮냐고 물으며 바닥이 매우 어둡다고 말했다. 그가 소녀를 업어주겠다고 제안하자 시종은 그녀를 어린애 취급하지 말라고 그를 꾸짖었다. 그녀는 천재라고요. 마녀는 괜찮다며 폐광을 계속 나아가자고 말했다. 갑자기 마물의 도끼가 더욱 짙어졌다. 그리고 더 앞으로 나아가자 5레벨 몬스터인 미노타우로스가 포효하며 나타납니다. 블레이크는 이 몬스터를 포획하면 재밌겠다고 생각하지만 마녀의 시종이 처리하기로 합니다. 에다를 수행하던 모든 마녀들이 몬스터에게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마법이 닿기 직전 몬스터가 포효하며 그들의 마법을 멈춥니다. 소녀들은 겁을 먹고 에다는 평범한 마법사들은 포획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결계 마법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시종은 에다가 미노타우로스를 포획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현명한 마녀에게 맡기기로 하지만 그녀는 이 상황이 그리 편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며 앞으로 나아가 거대한 미노타우로스에게 다가서고 몬스터가 그녀에게 돌진하는 순간까지 지팡이를 불안하게 쥐고 있습니다. 에다는 주문을 준비하는 것 같고 몬스터는 도끼로 그녀를 내려치기 직전입니다. 그것이 그녀를 덮치려는 순간 결계가 나타나 그녀의 목숨을 구합니다. 다른 마녀들은 거대한 결계가 미노타우로스를 둘러싸자 충격에 빠지고 결계의 마법사 블레이크가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에다를 방해하지 말라고 요청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몬스터를 포획하기 위해 블레이크를 데려왔다고 말하지만 결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련된 결계는 도끼를 맞고 정화하며 몬스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한 마법사는 결계가 몬스터를 제압하는데 이렇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5레벨 몬스터는 완전히 무력화되고 이는 블레이크의 결계 강도 수준을 보여줍니다. 현명한 마녀인 에다조차도 그런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시종들에게 블레이크 덕분에 몬스터를 포획할 수 있었으니 이제 돌아가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녀는 결계 마법사가 모두를 구했으며 몬스터를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화가 나서 걸어가는 소녀를 보며 주인공은 그녀의 마음속을 이해하는 듯합니다. 잠시 후 그녀는 사람들에게 수고했다며 감사 인사를 하고 이제 몬스터의 생리를 연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커다란 5레벨 미노타우로스를 참고로 그녀는 그렇게 큰 몸체를 쉽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결계가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결계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지 묻고 그는 자신이 근처에 있는 한 영혼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결계는 마력이 닿으면 효과를 잃는 경향이 있고 소녀는 그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종은 대신 에타의 마법을 사용해 몬스터를 다시 포획하자고 제안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마법 문양이 있는 종이를 사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마계의 결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만든 마법진이며 자동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합니다. 소녀는 마계에서 비슷한 것을 본 기억이 있지만 그런 마법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가 제작자가 대단할 것이라고 말하자 그는 자신이 만들었다는 것을 암시하며 고맙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9살 때 그 마법진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30년 전 마계에서 나온 도끼가 대륙 전체를 파괴하고 있었고 그들은 많은 결계의 마법사들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현장을 떠나지 않고 수동으로 결계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마법진을 만들었습니다. 만화만 공급하면 오랫동안 스스로 유지될 수 있어서 그들이 쉬고 먹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사람들이 이 마법으로 결계를 유지하면서 마계 전체를 감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만이 남아 결계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마력이 많이 소모되었고 혼자서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녀들은 그가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업적에 대해 자랑스럽지 않냐고 묻습니다.
우리 영웅은 일단 그 이야기는 제쳐두고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법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가 활성화하자마자 결계는 스스로를 유지하며 미노타우로스를 가둔 채 유지됩니다. 이 과정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그는 영구 동안 근처에 머물 계획입니다. 에타는 블레이크 마법사의 도움에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 후 그들은 몬스터와 도끼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마법사들에게 연구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부여하고 주인공은 전체 과정 동안 함께합니다. 모든 마법사들이 집으로 떠난 후 블레이크는 에다만이 남아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소녀는 그가 잠을 잘 수 있도록 연구실에 방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시민들을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에다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과정 동안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그는 주의평 결계를 처음 만들어보는 것이라 결계가 실패할까 봐 걱정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소녀는 그가 자신의 방식대로 하도록 허락하고 우리 주인공은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우리 마법사가 만든 결계 안에 미노타우로스가 여전히 갇힌 채 일주일이 지납니다. 우리 주인공은 밖으로 나가 에타의 조수와 이야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들의 내부 정치에 간섭하고 싶지 않지만 왜 마녀를 제외하고 모두가 일찍 퇴근하는지 묻습니다. 소녀는 그가 이곳 사람이 아니니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블레이크는 에다가 지금까지 혼자서 연구를 진행해왔다며 그들이 그녀를 돕지 않을 것이냐고 묻습니다. 소녀는 마녀가 천재라서 평범한 사람들은 마법뿐만 아니라 연구에서도 그녀를 도울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아무도 그 소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타의 길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근무 시간 동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녀는 어차피 그 마법사도 별 도움이 되지 않으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그가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13살의 마녀는 잠들어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우리 주인공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를 덮어줍니다. 며칠 후 소녀는 휴식 시간이라고 알립니다. 모두가 식당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혼자 식사를 합니다. 블레이크는 연구실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다는 나중에 자기 방으로 갈 것이며 그를 연구실에 계속 붙잡아 두고 싶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부탁하며 그에게도 휴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식당으로 가서 성대한 만찬을 즐깁니다. 한편 마녀는 아무도 동행하지 않은 채 깊이 집중하며 혼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수준이 너무 높아 아무도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결계 마법사 없이도 혼자서 몬스터를 포획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료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맡기면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동의하지 않고 마법사들은 그 말에 흥분합니다. 블레이크는 계속해서 그녀를 칭찬하고 모든 것을 그녀의 어깨에 떠넘기는 것은 성숙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여자는 그녀가 왕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취급을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모든 마법사들은 그녀가 아이처럼 보이지만 이미 어른이며 그가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동의합니다. 주인공은 그녀가 대부분의 어른들보다 더 유능한 훌륭한 연구자이자 마법사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노타우로스와의 싸움에서 그녀가 얼어붙었던 것은 그녀가 뛰어난 만큼 친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그렇게 자신있게 그녀가 어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마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사실 에다를 돕고 싶었던 적이 없는 건지 묻습니다. 그곳의 모든 마법사들은 말문이 막힌 채 생각에 잠겨 자리를 떠나기로 합니다. 그 순간 마녀가 슬프고 지친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주인공이 그녀에게 말을 걸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떠나버립니다. 나중에 자신의 방에서 블레이크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13살의 마녀가 들어와 잠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소녀를 위해 커피를 준비하고 그녀는 불편을 끼쳐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우리 영웅은 춥기 때문에 그녀에게 담요를 둘러주고 그녀는 그에게 고마워합니다. 그녀는 순진한 모습으로 커피를 마십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에 그를 끌어들인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는 스스로 끼어들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마법사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신이 났지만 나중에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녀를 천재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더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최소한의 일만 하기 시작했고 모든 일을 그녀에게 떠넘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 때문에 결국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마을의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 중에는 귀족이나 마법사가 없었고 소박한 말투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금방 말을 배우고 나중에는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집에 가지고 있던 책으로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그녀는 마법에 매료되었고 이미 천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마법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금세 엄청난 재능을 가진 비범한 마법사가 되었죠. 모두가 그녀를 천재, 신동이라 부르며 독립적이길 기대했어요. 그녀는 아이가 아닌 어른처럼 행동해야 했고 아주 빨리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마법사에게 연구와 전투는 평생의 사명입니다. 곧 그녀는 6살의 나이에 연구와 전투 훈련을 시작했고 그 당시 매우 절박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주변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고 항상 아이가 아닌 천재여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마음을 굳게 먹으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슬픔을 느끼고 있었죠. 우리의 주인공은 그녀 또한 마물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그가 예전에 에타를 구했을 때 그들은 미노타우로스와 마주쳤었죠. 그리고 그때조차 그녀는 꽤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소녀는 그걸 알아챈 그가 매우 눈썰미가 좋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녀는 정말로 마물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녀가 용사 파티에 있었을 때 전이가 마물과 직접 싸웠고 그녀는 후방 지원을 맡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마물이 너무 무서워서 혼자서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은 이해합니다. 그 역시 마물과 싸우는 것이 두렵습니다. 전투 중에 두려움을 억누르더라도 그는 살아남기 위해 두려움이 무뎌질 때까지 매일 싸웠습니다. 소녀도 똑같이 하고 싶어 했지만 블레이크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지금 그대로도 괜찮다고요. 하지만 모두가 그녀가 강해지길, 대부분보다 더 강해지길, 그리고 천재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고 마물을 물리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합니다. 결국 그녀는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부모님이 그녀를 쓸모없거나 재능 없다고 볼까봐,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어 떠나버릴까봐요.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며 천재가 되고 어른처럼 행동하겠다고 약속하고 뒤처지지 않게 해달라고 필사적으로 간청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주인공은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절대 마녀 에타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그녀의 삶이 정말 힘들었고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는 그녀가 정말 잘해왔다고 인정해주고 마녀는 눈물을 터뜨리며 결계 마법사를 껴안고 사실은 친구들과 놀고 단 것을 먹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연구는 좋아하지만 다치는 게 무서워서 마물과 싸우는 건 싫다고요. 아이들은 보통 어른에게 의지하니까 도움을 청하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그녀의 경우 천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를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모두 그녀를 이미 어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블레이크는 그녀에게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신에게 도움을 청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그녀가 힘들 때마다 자신에게 의지해도 된다고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그녀는 우리의 영웅에게 깊이 감사하며 그의 손을 잡은 채 무릎에서 잠이 듭니다. 그는 그녀를 구한 후 숲바닥에 쓰러져 있던 소녀를 발견하고 다쳤을 때 재우고 돌봐주었던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녀가 회복하는 동안 블레이크는 내내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이제 더 잘한 소녀에게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잠들려 하면서 그녀는 마법사에게 혼자 두지 말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의 영웅은 바로 곁에 있고 아무데도 가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들은 평상복 차림의 소녀와 함께 도시로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에 가기 며칠 전 소녀는 마법사들과 회의를 열어 모두에게 연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녀를 포함한 모두가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모두에게 계속 도움을 청하며 연구에 매진하다가 어느 순간 지쳐서 더는 못하겠다며 블레이크의 포옹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녀를 부드럽게 위로하고 어린 소녀를 많이 안아주었습니다. 에타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녀를 돕고 싶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다가 그는 그녀에게 휴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외출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즉시 블레이크 아저씨와 외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평상복 차림으로 도시 시장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산책을 시작했고 마녀는 도시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차렸습니다.
마녀는 외출할 기회가 없어서 중앙시장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레이크는 처음이니 아주 재미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과자를 맛보기 시작했고 에타는 다른 아이들을 보자마자 그들과 함께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우리의 주인공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 그녀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소녀는 활짝 웃었고 그들은 목걸이와 보석을 파는 가게 옆을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마음에 드는 것이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목걸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영웅이 하나 사주겠다고 했고 에타는 자기가 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계 마법사는 이것이 그녀를 위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목걸이를 받고 매우 기뻐하며 선물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가게 주인은 블레이크가 아주 친절한 아버지이고 그의 딸이 사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대신 그들은 마치 아버지와 딸인 것처럼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 후 마녀는 도끼를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분석을 통해 그녀는 결계가 도끼를 막고 정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많은 결계 마법사를 모을 계획입니다. 마녀는 블레이크에게 다시 의지해도 되는지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방에 있던 모든 마법사들은 모든 것을 그녀에게 떠넘기고 어른처럼 대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고 자신들의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블레이크를 질투했고 그를 많이 무시했으며 자만하게 행동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사과하며 두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블레이크와 마녀는 괜찮다며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은 문제이며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블레이크에게 사과하며 이제 그의 결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결계 마법이 정말 대단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에타가 왜 갑자기 사과하는지 묻자 그 여자는 블레이크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녀가 힘들어한다고 느꼈고 그것이 부분적으로 자신들의 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행동할 용기가 없었고 자신들의 무능함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마법사가 그들을 꾸짖고 마녀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도와준 후에야 그들은 사과하며 블레이크의 기술과 인품이 훌륭하다고 인정했습니다. 13살의 마녀는 진심으로 블레이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구가 끝난 후 우리의 주인공은 마법사 그룹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마녀는 새로운 소식이 생기면 블레이크에게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언제 다시 놀 건지 물었고 그는 그녀가 원할 때마다 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친절하게 결계 마법사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자리를 비웠었고 그의 팀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 라트레아는 너무 오래 걸렸다며 화를 냈고 정말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들에게 마물을 포획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머리는 연구소의 실험실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녀들은 용사 파티의 두 멤버와 가깝게 지내려면 그 마법이 정말 대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블레이크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자리를 비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에바는 훈련장에서 훈련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세 사람은 동시에 마법을 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3중 마법 소용돌이를 시전했고 마지막에는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빨간 머리는 더 잘했어야 했다고 느끼며 강해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마법사 그룹이 그들이 겨우 시험에 통과했다며 낙제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에 그들은 자신들이 정말 낙제생이고 항상 꼴찌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에바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거냐며 아저씨에게 의존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지긋지긋했던 그는 그냥 포기하거나 계속 아저씨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빨간 머리는 이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더 강해져서 퇴출당하지 않도록 블레이크에게 마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시골 귀족 가문의 장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의 온 가족이 그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들은 사치를 누려본 적이 없고 항상 열심히 일했기에 이름만 귀족일 뿐입니다. 우리 주인공은 도와줄 수 있지만 결계 기술만 가능하다고 말했고 빨간 머리는 이미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이크가 전투 기술도 가르쳐줄 수 있다고 말하자 그는 놀랐습니다. 소녀는 흥분했고 그들은 다음 날부터 전투 훈련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빨간 머리는 여자애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여자애들은 자기들을 빼놓는 건 쉽지 않을 거라며 자기들도 아저씨에게 배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주인공은 두 사람이 이분과 같은 심정일 거라며 초대했다고 말했다. 붉은 머리는 자기는 애원해야 했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아서 짜증이 났다. 클라라는 블레이크의 강함 뒤에 숨겨진 비밀을 밝히기 위해 그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이상한 타이밍을 눈치챘고 그녀는 들키지 않고 하고 싶어한다. 그들은 메카숲으로 돌아와 몬스터들과 마주친다. 이브는 손에서 화염 마법을 시전하여 생명체를 공격한다. 하지만 자신의 힘을 확신하는 순간 다른 녀석이 나타나 그를 공격한다. 그는 블레이크의 이동 결계 마법 덕분에 구조되고 블레이크는 소년에게 절대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조언한다. 갑자기 더 많은 몬스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소녀들은 겁을 먹는다. 블레이크는 적이 많으면 광역 마법을 사용할 수 있으니 관찰하라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회전하는 이동 결계를 사용하여 모든 적을 한 번에 공격한다. 그들은 단일격의 몬스터들을 물리치는 그의 힘에 놀랐다. 그들은 그 아저씨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물었다. 그는 마계에서 결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는지에 대한 긴 이야기라고 말한다. 결국 그 일은 그가 겨우 9살이었던 30년 전에 일어났다. 그 당시 그가 결계 마법사로서 잠재력을 보이자 마계로 끌려갔다. 그들은 마계의 도끼와 몬스터를 억제하기 위한 결계를 만드는 임무를 받았다. 보수는 매우 적었고 음식과 물도 마찬가지였으며 그 후 그들은 버려졌다. 결계를 유지해야 하는 임무의 특성상 그들은 그 지역을 떠날 수 없었다. 그는 음식이나 보급품 없이 계속해서 결계를 유지하느라 잠잘 시간도 거의 없었다. 그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계에 다다랐다. 그때 그는 자동으로 결계를 유지하는 마법진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클라라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다며 그가 실패했을 거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 주인공은 열심히 노력하여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불과 며칠 만에 그는 자신의 마력을 주입할 수 있는 마법진을 개발했다. 그날 그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잠을 잤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상인에게 돈을 주고 다른 마법사들에게 결계 방법을 전달해달라고 했다. 그는 단지 식량과 거처 문제만 해결하면 됐고 사냥을 위해 숲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숲은 몬스터로 가득했고 그는 다시 도망쳐야 했다. 결국 기사들은 몇 달에 한 번씩만 식량을 배달해 주었다. 하지만 얼마 후 그것마저도 끊겼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그는 다시 숲으로 들어가 몬스터를 피하고 나무에서 식량을 모으고 결계 주문을 사용하며 음식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도끼가 너무 심해서 숲을 정화해야 했기 때문에 그다지 보람은 없었다. 현재의 결계 기술이 몬스터에게 효과가 없자 그는 더 강해져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 시점부터 그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결계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열심히 훈련했고 마침내 결계를 강화하는 데 성공하여 단기적인 제약을 걸고 자원을 더 쉽게 모을 수 있게 되었다. 3년 후 블레이크는 이미 12살이었고 그의 결계는 세련되어져 대부분의 몬스터를 몇 분 동안 제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숲에 들어갔다. 그리고 도끼가 정화되면서 그의 마력은 증가했고 그는 자신의 성장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몬스터를 효과적으로 물리칠 능력이 없었다. 결계는 튼튼했지만 그는 그것들을 움직이거나 공격에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결계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찾았다. 그의 노력 덕분에 3년간의 훈련 끝에 그는 그것들을 쉽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공격 스타일을 공격형 결계술이라고 이름 붙였다. 마침내 다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자 음식 맛이 훨씬 더 좋았다. 하지만 그것은 도끼를 제거하기 위해 정화된 몬스터 고기였다. 곧 그는 형태, 특성, 경도를 포함한 훨씬 더 많은 결계 기술을 연구하여 탄성, 점성 등을 얻고 모든 특성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는 결계를 이용한 전투 기술을 개발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동안 몬스터 한 마리가 우리 주인공에게 불을 뿜을 준비를 한다. 하지만 그는 쳐다보지도 않고 결계를 만들어 치명적인 브레스를 막아낸다. 그리고는 자신의 결계 위로 뛰어올라 손에 공격을 모은다. 그는 이동 결계를 사용하여 몬스터를 베고 쉽게 섬멸한다. 그는 결계의 모양을 바꾸어 예를 들면 검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세 사람은 그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또 다른 셀러맨더를 물리친 것에 경악한다. 블레이크조차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완전히 깨닫지 못했고 이제 모두는 그의 힘의 이유와 인상적인 배경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의 삶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지 티내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블레이크는 그들이 자신만큼 노력한다면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소녀들은 그가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심지어 좀 무신경하게 들리기까지 한다. 붉은 머리는 그 마법사처럼 강해지고 싶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순간 아저씨는 그에게 나타난 셀러맨더들을 상대하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 몬스터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 사람은 겁에 질려 자신들만으로는 셀러맨더를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다. 마법사들은 랜슬롯 대장이 매우 점고 실력이 뛰어나다며 칭찬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그를 무결의 랜슬롯 경이라고 부른다. 대장은 자신이 실수도 한다며 그들이 과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부하들은 그를 겸손하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에게 아첨만 할 줄 아는 관료들을 알아차리고 그의 제자들은 그들이 옳다며 그가 실력으로 대장이 되었다고 말한다. 랜슬롯은 그들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의 제자들은 그를 겸손하다고 부르며 그를 변호한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단지 평균 이상의 재능을 가진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마법 능력은 정체되었다. 그는 더 이상 추구할 목표가 없다. 결국 왕궁 마법사단의 주된 임무는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마왕이 없으니 강력한 적과 싸울 기회가 생기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평화가 멋진 일이긴 하지만 때로는 언제까지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야 할지 궁금해진다. 한 관료가 인근 마을들이 하급 몬스터들에게 공격받고 있다고 말한다. 랜슬롯은 신병들을 위한 훈련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누가 참여할지 생각한다. 우리는 세 사람이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본다. 주인공이 그들에게 물을 건네자 이브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냐고 묻는다. 결국 그들은 제1사단과 함께 원정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인공은 몬스터와 싸우는 데 익숙하고 그들은 그것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 아저씨와 훈련해서 이제 더 강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을 느낀다. 다른 그룹들은 평소처럼 그들을 나고자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지휘관은 모두에게 제자리를 지키라고 명령한다. 랜슬롯은 마을에 도착하는 데 2주가 걸릴 것이며 수십 마리의 3레벨 몬스터와 마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4명으로 분대를 구성하고 내내 진영을 유지할 것이다. 지휘관들은 임무를 떠나기 위해 마차를 향해 행군을 시작하라고 명령한다. 그들은 복종하고 행군을 시작하지만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행군한 후 극도로 지친다. 언덕이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모두 지쳐있다. 지휘관들이 30분의 휴식을 선언하자 모두가 그들에게 감사한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쉬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짜증을 낸다. 그는 신병들이 분대원들을 돌보고 음식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영웅 3인방은 나이든 대원들의 어깨를 주물러야 한다. 나이든 사람들이 자는 동안 신병들은 쉬지 못하고 대신 보초를 선다. 7일 후 그들은 피로로 죽을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세 사람 중 누구도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블레이크만은 완벽하게 괜찮아 보이고 활력이 넘치며 그룹에게 물을 건넨다. 그는 과거 숲속을 걸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한다. 세 사람은 그 아저씨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었다. 그는 평범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이다. 이브는 다른 신병들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한다. 지휘관들은 그들이 오래전에 도망쳤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신병들이 천며칠 안에 도망가기 때문에 세 사람은 매우 잘하고 있다고 그들은 말한다. 한 재수없는 지휘관이 블레이크가 앨리스의 추천으로 들어온 사람이냐고 묻는다. 그러자 그들은 중년의 결계 마법사라며 그를 조롱합니다. 빨간 머리가 그를 옹호하며 그는 실력으로 들어왔고 그들이 그의 진짜 실력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지휘관들은 3인조가 너무 자만해져서 상관을 존중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막싸움이 벌어지려는 순간 랜슬롯이 개입하여 이를 막습니다. 그는 3인조에게 말썽 피우지 말라고 하고 그들은 나서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지휘관은 그가 군터를 이겼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가 진짜 힘을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14일이 지나고 그들은 마침내 악한 존재들에게 파괴된 마을에 도착합니다. 한 남자가 마을이 계속해서 괴물들의 공격을 받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울면서 괴물의 소굴을 안다며 그들을 물리쳐 달라고 애원합니다. 밖에서는 랜슬롯이 마을 사람과 이야기하는 동안 3인조가 완전히 지쳐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의 주인공이 돌아와 그룹 리더 역할을 맡긴 것에 대해 사과까지 합니다. 분대장들이 지휘관의 말을 듣기 위해 모이기 시작합니다.
랜슬롯은 촌장이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불에 탄 것들이 있지만 그는 여자들을 보지 못했고 그들이 마물들에게 위협받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모두가 랜슬롯이 그렇게 빨리 진실을 꿰뚫어보는 능력에 놀랍니다. 그는 그들에게 마을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말하며 그들이 잠든 사이에 괴물들이 공격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감히 대장의 몬스터 매복 계획에 반대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고 손을 들어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지휘관들은 신이 블레이크에게 자만하지 말고 랜슬롯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말하지만 대장은 그에게 신입이든 아니든 상관없다며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남자의 의견을 듣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현재 전략으로는 포로로 잡힌 인질들을 구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장은 적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말하고 블레이크는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을 찾을 작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하고 마을 사람들이 돕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블레이크는 자신의 결계 탐지 기술을 사용하면 몬스터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결계가 특정 경계 내의 목표물을 탐지한다고 설명합니다. 결계를 입자로 만들어 그것에 닿는 모든 것의 움직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과 몬스터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형태를 가진 모든 것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들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 결계 기술은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뒤에서 두 사람이 물을 마시고 하품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고 결계 마법사와 짜고 친 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랜슬롯은 그들의 분대가 몬스터의 은신처를 찾아 인지를 구출하도록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병들이 공격에 나서더라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대장은 작전이 밤에 시작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밤이 되자 주인공 일행은 은신처를 찾아 숲속을 걷습니다. 이브는 랜슬롯이 그들 같은 신병에게 그런 중요한 임무를 맡겨준 것에 기뻐합니다. 테레제는 대장이 사실 그들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 아저씨가 정말로 몬스터를 찾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할 수 있지만 범위가 그리 넓지 않아서 한동안 걸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팀원들은 그 아저씨가 나이에 비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며 이제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클라라는 이 3인조가 대단하고 결계 기술이 매우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마다 불안해지고 심장이 빨리 뜁니다. 한편 왕궁 마법사들은 오두막에서 자고 있고 몬스터들이 그들을 해칠 준비를 하고 방에 침입하기 시작합니다. 3마리의 사나운 괴물이 랜슬롯의 침대에 다가가 칼로 그를 치려고 합니다. 그들이 공격을 가하기 전에 대장은 마법으로 그들을 멀리 날려버립니다. 그들이 레벨 3 리자드맨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들이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마법사들이 리자드맨을 공격하고 대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순간 레벨 4 오크들도 나타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들은 맹렬하게 공격을 시작하여 왕궁 마법사들을 때리고 부상을 입힙니다. 마법사들은 오크들의 맹렬한 공격에 공황 상태에 빠지지만 랜슬롯이 나타나 화염 마법으로 그들을 공격하여 위협을 제거합니다. 그는 쓰러뜨릴 몬스터를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그의 부하들은 대장에게 감사하지만 그때 레벨 6 오크로드가 나타나자 그들은 겁에 질립니다. 그들은 높은 레벨 때문에 자신들이 이길 수 있는 종류의 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대장이 나서자 그들은 랜슬롯이 무적이라고 말합니다. 선두에 서서 그는 거대한 오크 위로 뛰어올라 2개의 주문을 준비합니다. 2 주문을 동시에 시전하여 그는 오크와 고블린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그의 극도로 강력한 마법이 사라지자 몬스터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는 땅에 착지하고 모두가 대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말합니다. 몬스터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는 배후에 지휘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갑자기 무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편 일행은 광산에 들어가 인질로 잡혀있는 여성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영원히 감사해야 하는 그들 모두를 구출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그쪽으로 향합니다. 갑자기 지능이 있는 오크 괴물이 랜슬롯에게 말을 걸며 위대한 바르바로사의 존재 앞에서 압도감을 느끼냐고 묻습니다. 왕궁 마법사들은 그가 레벨 8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대장이 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대한 오크는 곧 자신의 무기로 왕궁 마법사 분대를 공격하려 합니다. 랜슬롯은 이전 전투에서 마력을 많이 사용해서 고위급 마법을 한 번 더 시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는 빗나갈 여유가 없습니다.
왕궁 마법사들은 그들의 대장이 지지 않고 거대한 몬스터를 물리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몬스터의 여러 공격을 피하면서 대장은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하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 방이 명중하여 그를 날려버리자 모두가 겁에 질립니다. 거대한 몬스터는 이것이 랜슬롯 대장의 끝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가 땅에 부딪히자 그는 거대한 무기로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몬스터는 그를 보호하고 구해준 마법 결계를 보고 겁에 질립니다. 그 결계를 만든 사람은 바로 우리의 주인공 블레이크였습니다. 결계 마법사는 마침 제때 도착했다고 말하고 왕궁 마법사들은 그가 거대한 도끼 공격을 막아낸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랜슬롯에게 그의 상처를 치료해 줄지 묻습니다. 그는 대장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주문을 시전합니다. 랜슬롯은 그것이 신성 마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결계 마법만 사용하는 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이크는 그것이 정화와 재생을 사용하는 치유 결계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거대한 레벨 팔로크는 감히 자신의 앞에서 어떻게 침착할 수 있냐고 물으며 극도로 격분하여 우리의 주인공에게 돌진합니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블레이크의 결계에 막혀 둘 중 누구에게도 닿지 않습니다. 그는 랜슬롯에게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묻고 그는 오크를 섬멸할 고위급 마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고 공격이 명중하려면 오크가 경계를 늦춰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를 엄호하고 방어를 위해 계속 결계를 사용하겠다고 말합니다. 오크가 다가오는 고위급 마법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블레이크가 싸울 것입니다. 랜슬롯은 충격을 받고 어떻게 방어적인 결계 기술만으로 싸울 것이냐고 묻습니다.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 우리의 주인공은 손과 발 주위에 결계를 만듭니다. 몸에 에너지가 흐르자 그는 엄청난 힘으로 앞으로 도약합니다. 그는 결계를 사용하여 날아오르는 데 성공하고 몬스터조차 놀라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거대한 생물에게 너무나 강하게 충돌하여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멀리 날아가 땅에 떨어지자 몬스터는 더욱 격분합니다. 하지만 마법사는 계속해서 발밑의 결계를 이용해 높이 점프합니다. 몬스터의 높이에 도달하여 그는 손가락 주위에 결계를 두른 주먹을 준비하고 몬스터의 얼굴에 강력한 일격을 날립니다. 몬스터가 기절한 순간 블레이크는 대장에게 주문을 시전하라고 외칩니다. 랜슬롯은 순종하고 그의 고위급 강력한 마법을 준비하여 불꽃과 유령 에너지의 극도로 강력한 주문을 발사합니다. 즉시 그것은 레벨 팔로크를 섬멸합니다. 마법 폭발이 끝나자 그 생물은 완전히 불타고 상처 입은 채 땅에 쓰러져 있습니다. 모두가 거인의 패배를 축하하며 대장에게 그 정도는 기대했다고 말합니다. 지친 랜슬롯은 어떻게든 해냈다고 말합니다. 그가 의식을 잃기 전에 우리의 주인공이 그의 팔을 잡고 그의 마법이 놀라웠다며 칭찬하자 대장도 칭찬을 되돌려줍니다. 하지만 모두가 랜슬롯 대장의 노력만 인정하고 블레이크의 노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블레이크가 방해하지 않았다면 쉽게 이겼을 것이라며 그가 공을 가로챘다고 비난합니다. 랜슬롯은 그가 없었다면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런 말은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단장님이 자신 없이도 이길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단장님도 인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완벽하거나 천하무적이 아니라고 말이죠. 아무리 강해도 그는 여전히 인간이며 동료들은 그와 함께 싸워야 합니다. 왕궁 마법사들은 그가 단장님을 조롱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주인공은 화를 내며 혼자 싸우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고 이제는 곁에 동료가 있다는 평온함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완벽한 인간은 없으며 단장님도 인간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왕궁 마법사들은 짜증을 내며 기분 나빠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얼마 후 인질들은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촌장은 협박을 받고 있었다고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거대한 붉은 새의 정체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고 많은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왕도로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기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주인공에게 이야기하자며 말을 겁니다. 랜슬롯이 그를 술집으로 초대하며 갑작스러운 초대에 대해 사과합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블레이크에게 식사를 하자고 초대했고 그는 기뻐합니다. 단장님은 친구를 이런 식으로 초대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격식을 차리는 것을 멈추고 서로의 진짜 이름으로 부릅니다. 두 사람은 그저 평범한 두 남자가 된 것을 축하하며 건배합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두 사람임을 위해 다시 건배합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진짜 친구처럼 술집에서 몇 시간 동안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왕도로 돌아온 주인공은 휴일을 맞아 혼자 거리를 걷습니다.
최근 많은 일이 있었고 그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의 삶에 들어온 용사 앨리스 덕분에 그는 그녀에게 감사해야 함을 합니다. 한편 후드를 쓴 사람이 그를 뒤쫓아 달려와 주인공과 부딪힌 후 재빨리 사과합니다. 블레이크가 다치지 않았냐고 묻자 갑자기 소녀가 그의 손을 잡고 마법사를 아직 모르는 곳으로 이끌고 갑니다. 왕궁 기사들은 도망 중인 소녀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며 그녀를 찾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숨고 그녀는 그렇게 그를 끌고 온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는 끈질긴 경비들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이 용사 앨리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녀는 그의 최근 업적에 대해 들었다며 마지막으로 본 지 오래되었다고 말합니다. 블레이크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며 앨리스가 왜 쫓기는지 묻습니다. 신이 난 소녀는 일에서 도망치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마왕의 몰락을 축하하는 준비와 그녀가 억지로 참석해야 하는 다른 행사들 때문입니다. 그녀는 수천 명의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게다가 편지에 답장하고 중요한 서류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주인공은 그것이 매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타와 다른 사람들도 가지만 과로에 시달리는 앨리스만큼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책임에서 도망쳤고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블레이크는 앨리스가 진정하기 위해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이어서 용사에게 기분 전환을 위해 자신과 함께 나가고 싶은지 묻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는 제대로 감사하고 싶어 합니다.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소녀는 주인공의 초대를 수락합니다. 그녀는 왕도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런 장소가 있는 줄 몰랐고 그곳은 앨리스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습니다. 블레이크는 앨리스가 혼자 있고 싶을 때 오는 개인적인 공간에 끼어들어도 되는지 묻고 그녀는 허락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도시락에서 여러 음식을 꺼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주인공은 그녀가 만든 샌드위치에 감명받습니다. 그는 왜 샌드위치가 두 개인지 묻지만 그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먹기 시작하고 주인공은 그녀가 만든 음식 맛을 칭찬합니다. 그는 그녀가 훌륭한 요리사라고 말하고 앨리스는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가정적이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그것이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앨리스는 용사가 되기 전에는 평범한 마을에 사는 보통 소녀였다고 설명합니다. 특별한 능력 없이 집안일에 능숙한 그저 평범한 소녀였죠. 어느 날 그녀가 여신 알트리아의 계시와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요. 그날부터 그녀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마왕을 물리칠 방법을 계시로 받은 사람이죠. 그녀는 전사가 되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검을 잡아본 적도 없어서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빨리 강해지고 검술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놀랍다고 인정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재능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블레이크는 그녀가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해졌다는데 동의합니다. 앨리스는 훈련이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적들은 매우 강했고 동료는 거의 없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소녀는 마왕을 물리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물이 거의 없고 가장 큰 위협은 이미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제 평화가 찾아왔고 모두가 웃을 수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용사입니다. 블레이크는 자신은 30년 동안 결계를 치며 세상 물정을 모르는 늙은 마법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앨리스는 왜 갑자기 그렇게 자신을 비하하냐고 묻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도 신념과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앨리스를 지키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모두를 지키기 위해 마계에 계속 결계를 쳤고 그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앨리스는 용사이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인데 그래도 자신을 지키고 싶냐고 묻습니다. 블레이크는 그녀가 용사인지 아닌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사람으로서 앨리스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에게 앨리스는 훌륭하고 다정하며 노력하는 소녀입니다. 소녀는 마법사의 수많은 칭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그녀는 그저 그에게 감사하며 모든 것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주인공에게 멋진 하루를 보냈다며 고마워하고 다음에 또 함께 다른 곳에 가자고 말합니다. 그녀가 작별 인사를 한 후 누군가 주인공을 염탐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전 5사단 부단장 군터가 주인공이 죽기를 바라며 저주하고 있습니다. 한 왕궁 마법사가 군터가 마블 지역으로 전근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강등된 것에 격분하여 그 남자를 모욕하지만 남자는 군터가 권력을 남용하고 극심한 비행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훈련 부대에까지 문제를 일으켰다고 정당화합니다. 이 왕궁 마법사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더 이상 그를 감싸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법사에게 온갖 혜택을 주었음에도 그는 이제 그에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남자는 그와 팀을 이룬 것이 실수였으며 그가 그렇게 어리석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다음 왕국 국경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하자 전 부단장은 쫓겨나는 것에 격분하여 부정적이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며 발길질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혐오스럽게 쳐다보고 그는 깊은 굴욕감을 느낍니다. 왕도의 왕국 마법사들은 그가 자초한 일과 불명예스럽게 끝난 모습이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격분한 군터는 마법사들을 저주하며 화염 마법을 발사합니다. 다음 날 그는 더 높은 계급의 마법사에 의해 해고당합니다. 그는 자신이 높은 귀족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정당화하려 하지만 남자는 그가 감옥에 있어야 할 것이며 해고만 당하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때는 나라의 필수적인 존재였다고 말하며 군터는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의아해합니다.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자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면전에서 문을 쾅 닫습니다. 그는 용사 앨리스라면 자신의 가치를 알아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는 함께 싸우며 단장 자리를 노릴 때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는 블레이크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녀가 자신의 매력을 알아챌 것이라 생각했지만 소녀는 군터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많은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했고 그는 블레이크를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앨리스와 이야기하기 위해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 궁금해하다가 길에서 결계 마법사와 함께 있는 용사를 발견합니다. 그들을 보고 기뻐하기도 전에 그는 자신의 숙적과 마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을 보며 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그 전사와 데이트해야 할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와 결혼하여 곁에서 살아가는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결계 마법사에게 깊은 분노를 느끼며 그가 죽기를 바랐다. 그는 블레이크를 없애고 앨리스를 차지해야겠다고 결론 내리며 용사는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었다고 말한다. 왕도 안에서는 모든 신입 단원들이 대형을 갖추고 서 있었다. 모든 부대가 한 곳에 집결하고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모두가 마왕 토벌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는 부대의 정문 경비부터 시작하여 앨리스님과 용사 일행을 호위하는 임무까지 배정된 직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들은 호위팀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지만 얼마 후 그는 모든 역할을 발표했다. 붉은 머리 소녀는 왜 모든 왕국 마법사들이 자신들을 쳐다보는지 의아해하다가 클라라가 자신들이 앨리스와 용사들을 호위할 팀의 일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모두가 이 팀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왕국 마법사들은 신입들이 호위를 맡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는다. 랜슬롯은 앨리스님이 직접 추천한 것이라고 재빨리 말한다. 그들은 마물 습격 당시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블레이크는 군터경을 물리친 공적이 있고 앨리스님과 에타의 신뢰를 받고 있다. 모두가 그가 단장님과 함께 싸울 만큼 정말로 강하다는 데 동의한다. 단장은 이것이 최종 결정이라고 선언하고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라고 명령하자 마법사들은 그에게 복종한다. 놀랍게도 네 사람은 용사의 방 앞에 도착한다. 이브는 너무 긴장해서 토할 것 같다고 느낀다. 소녀들은 불쾌해하며 참으라고 말하지만 그들 모두 불안에 떨고 있었고 방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용사 앨리스와 마녀 에타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두 사람이 그렇게 가까운 것을 보고 놀란다. 우리 주인공은 마치 이미 친한 사이인 것처럼 그들에게 인사한다. 앨리스는 블레이크가 마물들을 물리치며 큰 활약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한다. 마녀는 이미 그에게서 그럴 줄 알았고 네 사람은 그들이 얼마나 가깝고 친숙해 보이는지에 감명받는다. 그들은 왕궁 기사들과 함께 앉아 매우 긴장하고 있다가 용사가 해치지 않을 테니 긴장을 풀라고 말한다. 테레즈는 두 사람은 매우 친절하지만 기사들은 무섭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은 블레이크의 능력을 아주 잘 알기 때문에 그를 추천했다고 말한다. 에타를 따르는 소녀들은 그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매우 안심한다. 클라라는 그렇게나 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그 아저씨를 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며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붉은 머리는 이미 그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고 있었지만 이 정도 수준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기사 중 한 명이 용사에게 제안을 하며 블레이크를 동반한 3명도 강한지 묻고 그들에게서는 강자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몇 번을 봐도 그들은 초보 마법사처럼 보인다. 그는 어쩌면 더 경험 많은 마법사들로 교체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새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그다지 유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상관없이 블레이크는 그들을 신뢰한다. 클라라가 일어서서 임무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세 사람은 자신들이 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능력을 아무도 제대로 모른다고 말한다. 왕궁 기사는 자신과 시험을 치를 수 있는지 묻는다. 그래서 세 사람은 경기장에서 그의 앞에 선다. 그는 규칙이 간단하다고 말한다. 자신에게 한 번이라도 유효타를 맞히면 그들의 승리다. 그리고 왕궁 기사는 마법을 사용하지 않아 스스로 불리한 입장에 서겠다고 한다. 세 사람은 그가 자신들을 얕보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화가 난 붉은 머리는 그에게 그런 표정 짓지 말라고 말하며 화염 마법을 준비한다. 세 사람은 각자의 마법을 준비하고 함께 왕궁 마법사를 공격한다. 세 사람 모두 바닥에 쓰러지자 그는 벌써 끝났냐고 묻는다. 이브는 그가 자신들의 모든 마법을 피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이 왕궁 기사는 발부르가 님에게 훈련받았다고 주장하며 그들 같은 마법사들에게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발부르가는 성검의 용사들 중 선봉이었으며 검술의 천재였다. 그녀는 마법사들과 싸운 경험이 많아서 그녀를 이길 가능성은 없다. 왕궁 기사는 힘없는 인간들에게 호위 임무를 맡길 수 없다. 그는 기념식까지 며칠 남았는지 묻고 앨리스는 3주 남았다고 말한다. 블레이크는 그들이 스스로 강해진다면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묻는다. 왕궁 기사는 기념식 3일 전에 그들을 평가하고 그때 결정하겠다고 말한다. 우리 주인공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묻자 3인조는 포기하지 않고 더 강해지고 싶다고 말한다. 두 용사는 팀을 응원하며 행운을 빈다고 말한다. 기사는 고작 3주 만에 그들이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의아해하지만 그들의 성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한다. 3인조는 더 강해지기 위해 훈련의 모든 것을 쏟을 계획이다. 그들은 거대하고 높은 레벨의 마물들과 마주하기 위해 메카숲으로 향한다. 그들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며 레벨 3 마물들에게서 비명을 지르며 두려움에 도망친다. 한편 주인공은 결계 위에 떠서 그들에게 이길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싸움에서 도망치면 더 강해질 수 없다고 말한다. 붉은 머리 소녀는 용기를 내어 마물에게 화염 마법을 시전하지만 그 생물은 피해서 이분의 바로 앞에 착지한다. 리자드맨이 그의 바로 앞에서 멈춘다. 10대 소녀는 자신들의 마법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블레이크는 살아남고 강해지는 방법을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고 말한다. 리자드맨이 붉은 머리를 맹렬하게 공격하려 한다. 하지만 그가 이분을 끝내기 전에 우리 주인공이 끼어들어 결계를 만든다. 그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면 지켜주겠다고 말하지만 이내 3인조에게 할 수 있다고 격려하며 동기를 부여한다. 테레즈는 제대로 준비하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클라라는 준비를 위해 그 아저씨의 말을 기억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블레이크는 마법에 대해 말한다. 그는 결계 기술만 가르칠 수 있고 신체 훈련의 기초만 안다고 말한다. 그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이미 가지고 있는 패를 사용하라고 말한다. 아저씨와 나눴던 대화를 기억해낸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는다. 바로 마법을 통해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리자드맨의 다음 공격이 오자 소녀는 쉽게 피한다. 그러자 붉은 머리가 자신의 마법을 사용해 화염으로 그를 공격한다. 처음으로 효과가 있는 듯했고 리자드는 약간의 화상을 입는다. 테레즈가 나타나 그 생물에게 한눈 팔지 말라고 말하며 이미 자신의 마법을 시전하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효과가 있었고 레벨 3 마물을 섬멸했다. 3인조는 승리에 기뻐하며 그 진영을 고수하기로 결정한다. 우리 주인공은 함께 싸움으로써 그들의 힘이 배가 되며 특히 사이가 좋으면 함께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인정한다. 훈련 둘째 날 주인공은 체력과 힘을 기르기 위해 그들에게 등산을 시킨다. 셋째 날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치유와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마법을 사용한다. 며칠이 지나고 그들은 마법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기 시작한다. 그리고 기념식 3일 전 왕궁 기사는 평가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발표한다. 이브는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해서 지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왕궁 기사는 그들이 지나치게 자신감에 차 있는 것을 보자마자 블레이크가 그들을 부추겼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그는 거짓된 자신감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본다. 어쨌든 그들은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붉은 머리는 승리를 확정하기 위해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화염 마법을 시전한다. 그러나 기사는 나드로 마법을 베어버리며 소용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때 테레즈가 그의 뒤에 나타나 보라색 마법을 준비한다. 하지만 기사는 그 공격도 피하며 똑같이 소용없다고 말한다. 그는 피하는 소녀를 공격하려 했고 그 일격이 명중할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는 이 시간 동안 그들이 신체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켰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또한 그들이 팀으로서 잘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전투는 3인조가 공격하고 그가 그들의 공격을 베어 넘기는 식으로 계속된다. 잠시 후 3인조는 지치기 시작하며 그가 정말로 매우 강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마지막 연속 공격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이미 훈련했던 전술적 대형으로 왕궁 기사에게 돌격한다. 팀은 새로 습득한 마법을 일제히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세 사람 모두 동시에 거대한 중급 마법을 발사한다. 왕궁 기사는 자신에게 날아온 거대한 마법들을 베어내는 데 성공하지만 결국 지쳐버립니다. 이브는 그들이 힘을 합친 강력한 공격을 피했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 순간 앨리스가 싸움이 끝났다고 말하자 그들은 마력을 모두 소진하고 패배감을 느낍니다. 블레이크는 그들에게 불과 3주 만에 강해졌으니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사가 그들에게 다가와 비록 졌지만 시험에 통과했다고 말합니다. 갑옷에 금이 간 채로 그는 인상적인 마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3주 만에 눈에 띄게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호위 임무도 잘 해낼 것이라고 말하고 아저씨는 그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3인방은 노력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되어 매우 기뻐합니다. 앨리스는 그들이 사제 같은 관계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블레이크의 팀과 함께라면 의식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녀는 여전히 몇몇 소문이 있을 것을 알고 모든 일이 문제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병색이 완연한 군터가 끔찍한 몰골로 거리를 걷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침내 마왕 토벌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용사 일행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자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며 환호합니다. 젊은 3인방은 군중의 규모에 놀라며 용사를 제대로 호위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블레이크는 앨리스의 동료들이 그들 뒤에 있는 용이 끄는 마차에 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갑자기 용사가 나타나 주인공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은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 그는 실패의 여지를 조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느낍니다. 결국 왕궁 기사의 말대로 용사와 그녀의 동료들은 살아있는 표적입니다. 그는 용사들을 납치하거나 제거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반복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부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블레이크는 평소보다 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한편 전 5사단 부단장은 군중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주인공에 대한 증오심의 불타그를 없애버리고 싶어 하다가 갑자기 용사들이 탄마차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두가 그 광분한 사람이 군터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모든 왕궁 병사들이 그에게 달려들며 저항할 경우 자비를 보이지 않겠다는 태세입니다. 그는 앨리스는 자기 것이 될 것이며 블레이크를 제거할 것이라고 미친 듯이 되풀이합니다. 왕궁 경비대가 그에게 돌격하자 그는 마법으로 그들에게 불을 붙입니다. 대중은 그의 마법 불꽃에 겁에 질리고 모두가 그가 마법사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현명한 마녀가 그의 뒤에 나타나 물 마법을 시전합니다. 그녀는 왕궁 병사의 화상을 진정시킵니다. 젊은이들 무리가 그에게 돌격해 맨손으로 그 남자를 제압합니다. 그는 격분하기 시작하지만 저항하지 못하고 땅에 쓰러져 앨리스가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면 마법으로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겠다며 블레이크와 용사들을 저주하고 폭언을 퍼붓습니다. 그 순간 그는 용사를 향해 거센 불길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닿기 전에 우리의 주인공이 결계로 그녀를 보호합니다. 이로 인해 군터는 결계 마법사에게 더욱 분노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용사들 곁에 나타나 전 부단장을 제압합니다. 앨리스가 왜 이러냐고 묻자 군터는 그녀를 자기 곁에 두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들이 마음을 고백했던 그날처럼 용사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들이 거의 대화를 나눈 적이 없으며 그런 대화는 결코 없었다고 말합니다. 경비병들에게 끌려가면서 그는 자신들이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합니다. 그러고는 그녀의 사랑을 돌려달라고 계속해서 소리칩니다. 마녀는 그가 망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앨리스는 연애할 시간이 없어서 누구와도 사귄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13살의 마녀가 군중에게 말을 걸어 미치광이는 체포되었고 이제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모든 시민들은 용사들의 존재 덕분에 진정합니다. 그들은 훌륭한 마법사들이 호위해주는 것에 기뻐하며 여정을 계속합니다. 사람들은 블레이크가 결계를 쳐서 앨리스를 구한 것을 칭찬합니다. 또한 3인방이 매우 숙련되었고 유용했다고 말합니다.
블레이크는 사람들이 그들을 낙오자로 보지만 그들은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가졌는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젊은이들이 성에 도착하자 그들은 성의 호화로움에 감탄하며 특히 붉은 머리의 소녀는 그곳의 부유함에 극도로 흥분합니다. 블레이크는 그들이 용사들에게 초대받았으니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클라라는 그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니 조금 진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앨리스와 마녀가 갑자기 나타나 의식을 즐기고 있는지 묻습니다. 두 소녀는 마왕 토벌 기념식을 위해 매우 잘 차려입고 있습니다. 주인공을 포함한 모두가 두 소녀를 칭찬하고 주인공은 그들이 멋져 보인다고 말합니다. 앨리스와 에탄은 부끄러워하며 아저씨의 칭찬에 감사해야 합니다. 랜슬롯이 나타나 블레이크가 지금까지 매우 잘해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팀이 자신보다 훨씬 더 잘했다고 말합니다. 팀은 그가 단지 겸손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은 우쭐해집니다. 블레이크는 또한 클라라의 치유 능력을 칭찬하고 그녀는 그 칭찬에 수줍어합니다. 앨리스는 그들이 언제 랜슬롯 단장과 그렇게 가까워졌냐며 예상 밖이라고 말합니다. 모두들 잘 먹고 마시며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지위가 높은 손님들은 용사들과 어울리고 있는 그 팀을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블레이크는 심지어 군중 속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때 다른 용사들인 발부르가와 루아 헤르미나는 어디 있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마녀는 발부르가는 의식에 참여하지 않고 헤르미나는 현재 바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단지 용사들에게 인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때 무도회의 춤을 시작하기 위해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합니다. 그 때문에 앨리스는 우리의 주인공에게 춤을 청합니다. 블레이크는 춤을 춰본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결국 용사와 함께 춤을 추게 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스텝을 따라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춤을 춥니다. 다른 소녀들은 약간의 부러움을 느끼는 반면 이분은 모든 것이 매우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결계 마법사는 현명한 마녀에게 춤을 신청합니다. 그녀는 즉시 수락하고 그들 또한 귀엽게 춤을 춥니다. 앨리스는 랜슬롯 단장이 미소 짓고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단장은 결계 마법사를 만난 후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놀랍니다. 용사는 그가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또한 군터가 비록 비열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 나쁜 방향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묻자 단장은 그가 단두대로 끌려가고 있으며 그의 집착이 그를 그 지경으로 이끌었고 그것은 앨리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의식이 끝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의식이 끝난 후 다른 대륙으로 또 다른 원정을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앨리스는 그것이 용사 파티의 운명이며 마왕의 패배를 보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핸드리아 왕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비록 에탄은 결계 연구를 더 하고 싶어 하지만 말입니다. 용사는 만약 왕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가 처리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녀가 말한 대로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현명한 마녀가 그의 귀에 속삭이며 다음에 그가 돌아오면 함께 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와 놀아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러자 두 소녀는 마차를 타고 떠납니다. 블레이크는 그들이 다음 대륙까지 안전하게 여행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단장은 마왕 토벌 이후 용사 파티가 수도를 떠나는 것은 처음이라며 그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한편 미치광이 군터는 감옥에서 무언가 사악한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사 파티가 떠난 지 일주일 후 아무런 이상한 사건 없이 시간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동안 감옥에서 군터는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 주가 지나고 젊은이들은 마법사들이 훈련이 끝났다고 말할 때까지 계속해서 마법을 훈련하고 3인방은 기진맥진했습니다. 이분은 그저 또 하루의 훈련일 뿐이었다며 임무를 나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소녀들은 그것을 미친 짓으로 여기고 임무가 없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지만 붉은 머리 소녀는 너무나 강해져서 진정으로 흥미진진한 도전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는 노인의 이상한 표정을 보고 화가 났냐고 묻습니다. 사실 노인은 무언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왕궁 기사단은 거대한 장기의 파도가 접근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블레이크와 랜슬롯 단장은 다른 마법사들과 함께 상황을 확인하러 날아갑니다. 그들은 거대한 장기의 파도가 도시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검은 연기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어린 소녀가 땅에 넘어지자 그녀의 어머니는 연기에 삼켜질 것이라 생각하며 딸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이 개입하여 그들 주위에 결계를 칩니다. 그리고는 왕도 전체의 결계를 쳐 장기를 정화하고 모두를 보호하며 왕도에서 연기가 사라지게 만듭니다. 단장이 블레이크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장기를 몰아내 도시의 모든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법사는 몇 달 동안 그 결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마법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법사들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 상공에 계속 떠 있습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미친 마법사들이 주문으로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을 봅니다. 랜슬롯 단장은 내전이 시작되는 것인지 궁금해하며 마법사에게 결계를 유지하고 각 부대는 지정된 구역을 방어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이것이 다른 대륙의 침공인지 아니면 단순한 반란인지 궁금해합니다. 한편 젊은이들은 대낮의 거리에서 학살당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랜슬롯 단장은 일부 시민들을 구출하고 다른 부대에도 똑같이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하여 왕도 마법사들과 범죄자 마법사들 사이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도시에서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미친 마법사들은 왕도 마법사들을 제거하기 위해 그들에게 돌진합니다. 하지만 이분의 그룹과 두 소녀는 간신히 피합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테레사가 다른 두 사람을 강화하여 더 강하게 만들 때까지 어떻게든 그들을 제거하려 합니다. 그러자 클라라와 이브는 범죄자 마법사들에게 돌진하여 주문으로 공격하고 비교적 쉽게 쓰러뜨리며 블레이크의 훈련에 비하면 훨씬 쉽다고 말합니다. 소녀는 정말로 그 아저씨의 훈련 중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러 명의 범죄자 마법사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싸워서 주문을 사용하여 이 마법사들을 물리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리의 한 아이가 미치광이 마법사들에게 불태워지기 직전 테레사가 아이를 구하고 주문이 닿지 않도록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화염구가 폭발하자마자 모두가 소녀가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충격에 빠집니다. 하지만 영웅은 두 사람 주위에 결계를 쳐서 그들을 구하고 죽음을 막았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마법사들에게 살해당할 뻔한 모든 시민들 주위에 결계를 치기 시작합니다. 단장은 모든 시민들이 결계로 보호받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결계 마법사인 블레이크가 유지하고 있으며 도시의 모든 살아있는 사람에게 결계를 쳤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클라라는 범죄자 마법사들을 쉬지 않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들을 물리친 후 그들은 팔에 아이를 안고 있는 다른 소녀에게로 향합니다. 그녀는 그 아저씨의 결계가 자신을 보호하고 목숨을 구해줬다고 거듭 말합니다. 그들은 여신에게 감사하며 그 아저씨가 근처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가 멀리서 그 마법을 시전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또한 주위를 둘러보고 도시의 모든 사람을 덮고 있는 결계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그가 어떻게 왕도의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라면 그들은 그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랜슬롯은 왕도 사람들을 보호하는 모든 결계가 블레이크의 것임을 알아차립니다. 마법사들은 반란군의 수가 매우 많다고 불평합니다. 단장은 마법학원에서 그들을 도울 추가 병력이 있는지 묻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랜슬롯은 만약 그가 그 자리를 떠나면 시민들이 위험에 처하고 성에 도달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법사들에게 기사단과 함께 그 지역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는 블레이크가 그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마법사들은 단장이 결계 마법사를 매우 신뢰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통이라면 그가 직접 돌아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단장은 주문을 시전하며 블레이크 마법사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모든 적 마법사들이 일제히 왕궁 기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기사들은 그 범죄자들이 성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지만 미치광이들은 매우 강하며 쉬지 않고 주문을 퍼붓습니다. 그러고는 성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블레이크의 결계 중 하나와 마주치고 성 입구가 결계 마법사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후 그들은 왕궁 기사들의 칼날에 공격받아 무자비하게 제거되고 이 모든 것을 유지하고 있는 결계 마법사에게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다른 범죄자 마법사들이 자신을 향해 주문을 시전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날아오는 주문들을 쉽게 막아내지만 돌로 된 손을 가진 남자가 뒤에서 나타나 그의 다리를 잡아 그를 방심하게 만듭니다. 그가 땅에 넘어지자마자 결계 중 하나가 사라지고 그렇게 한 남자는 그에게 긁힌 상처 하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는 군터와 마주하게 되고
이 반란이 그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악당은 감히 자신과 같은 고위 귀족 마법사에게 어떻게 말을 거느냐고 물으며 주인공을 전멸시키겠다고 소리칩니다. 그러고는 이성을 잃었다고 말하며 자신이 고귀한 기사라고 주장합니다. 블레이크가 감옥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악당은 자신을 빼내준 지지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어떻게 된 일인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블레이크를 전멸시킬 작정이며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웅이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묻자 악당은 모두 쓸모없는 결계 마법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해고되고 국경 넘어 감옥으로 보내진 것이 그의 탓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가 사랑하는 앨리스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길을 막았으니 결계 마법사 탓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것이 단지 업보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결국 그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그는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앨리스가 결코 그를 연인으로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전 왕궁 부단장은 심각하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웅이 자신의 인생을 망친 것을 남 탓하지 말라고 하는 동안 남자는 광란에 빠져 우리 영웅을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태워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강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동시에 너무 많은 결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군터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모두 경험 많은 전투원들입니다. 마침내 그 미치광이는 복수를 이루고 주인공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의 반란군 마법사들과 함께 그들은 결계 마법사에게 전력으로 주문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군터는 마침내 주인공을 전멸시킬 수 있게 되었다며 축하합니다. 그들은 그의 반란군 마법사들과 함께 집단 공격을 개시하지만 우리 영웅은 한 손으로 결계를 만들어 쉽게 방어합니다. 즉시 그 범죄자는 그의 결계를 깨기 위해 더 많은 마법을 시전하라고 명령합니다. 몇몇 마법사들이 그를 쫓아가고 모두가 일제히 주문으로 공격을 시작하여 블레이크를 전멸시키기 위해 거대한 강력한 주문의 파도를 만듭니다. 그는 다른 손으로 방어를 강화하여 주문이 자신에게 닿지 않도록 막습니다. 하지만 잠시 버틴 후 그의 결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는 겁을 먹습니다. 그 순간 범죄자 마법사가 여러 차례 주문 세례를 퍼붓기 때문입니다. 제때 다른 결계를 만들 수 없게 되자 우리 주인공은 피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는 결계 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공격을 피하고 막지만 마법사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우리 영웅에게 던집니다. 그는 다리에 결계를 걸고 폭발을 피하기 위해 공중으로 높이 점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도망칠 곳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영웅은 손의 결계로 구체를 만듭니다. 그는 그 결계들을 사용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공격으로부터 날아서 벗어납니다. 땅에 착지하며 그는 모든 주문을 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수도 전체를 둘러싼 결계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힘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군터에 따르면 그는 쓸모없는 시민들을 보호하려 고집하기 때문에 제거될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이크는 그들 모두 덕분에 그들의 지원을 받아 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범죄자 마법사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짜증이 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다시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웅은 피하고 반격을 준비합니다. 그는 반란군 마법사들에게 곧장 돌진하여 결계로 그들을 공격하고 한 번에 여러 명을 쉽게 쓰러뜨려 그들의 리더를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 주인공은 이것이 이동 결계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결계에는 공격용과 방어용 변형이 있으며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결계 기술도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적은 미쳐가며 그가 어디서 그렇게 많은 마력을 얻는지 묻습니다. 결국 결계술은 방어만을 위한 것이고 치유는 성마법사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는 결계술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주인공은 이렇게 되기 위해 열심히 훈련했다고 설명하려 합니다. 악당은 화를 내며 그를 다시 공격하려 합니다. 그가 행동하기 전에 주인공이 더 빠르게 움직여 남은 반란 마법사들을 쓰러뜨리고 블레이크가 엄청난 힘을 발산하자 악당은 혼자 남아 두려움에 떱니다. 위협적인 표정으로 우리 영웅은 군터가 마지막 남은 자라며 왜 아직 항복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적에게는 비장의 수가 있었고 보라색 수정을 꺼내듭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입에 넣고 삼켜버립니다. 엄청난 양의 보라색 에너지가 그의 몸에서 걷잡을 수 없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검은 혈관이 나타나고 그는 이제 자신이 천하무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앨리스와 함께 있을 때 그것을 사용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힘으로는 영웅조차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결계를 만들기 시작하며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악당은 그에게 수호자인 척 그만두라며 거대한 주문을 준비합니다. 그는 사악한 보라색 마법의 회오리를 날리지만 우리 영웅은 결계로 손쉽게 막아냅니다. 하지만 결계가 갑자기 산산조각 나면서 그는 무방비 상태로 충격에 빠집니다. 그 후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주인공은 그 한가운데에 휘말립니다. 수호자인 척 그만두라며 결계를 부순 후 주인공은 이동 결계를 사용해 폭발 중심에서 벗어나 타격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악당은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블레이크가 도시 위를 떠다니는 상황에서도 우리 영웅은 계속 피하고 어떤 공격도 그에게 닿지 않습니다. 짜증이 난 적은 그에게 손가락 하나 댈 수 없을 거냐고 묻습니다. 그는 나선형 공격을 충전하기 시작하며 이것이 우리 영웅의 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당이 이 거대한 일격을 날리자 주인공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또 다른 결계를 만들지만 결국 산산조각납니다. 그는 약간의 부상을 입고 적은 그가 거의 죽을 지경이며 그의 결계는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그를 괴물이라고 부르며 따라서 소멸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주인공의 목숨을 끊기 위해 또 다른 일격을 날리려는 순간 누군가 그의 뒤에 나타납니다. 여러 주문이 그의 등 뒤에서 직접 명중합니다. 주인공과 함께 다니는 3인조가 군터의 등 뒤에서 공격한 것입니다. 클라라는 반란군에 대해 묻기 시작하며 마법사단이 도끼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 영웅에게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우라고 말합니다. 적은 점점 더 분노하며 그들 모두를 쓸어버리겠다고 말하고 결계 마법사 블레이크는 아무도 본 적 없는 표정을 짓습니다. 수도를 둘러싼 결계가 왕도 모든 시민을 감싸고 있던 결계와 함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모든 마력을 한 점에 집중하기 시작하며 폭발적인 기세로 방출합니다. 3인조는 그가 가진 마력에 양해 놀랍니다. 모두가 그가 이 전투에서 이기기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주인공은 강력한 에너지의 흐름에 휩싸입니다. 군터는 어차피 공격이 닿지 않을 테니 지금 진지한 척해봤자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악당은 결계 마법사에게 이미 졌으면서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또 다른 강력한 주문을 시전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상처 하나 없이 주문을 피하는 데 성공하고 공격이 직격했다고 확신했던 악당은 충격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반복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 개의 마법 구체가 그에게 날아오지만 우리 영웅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악당이 고의 마법이라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블레이크는 적 주위에 마법 결계를 만들어 그를 안에 가둔 뒤 강력한 전기 충격을 방출합니다. 충격이 너무 강렬해서 군터는 즉시 땅에 쓰러져 완전히 일어설 수 없게 됩니다. 악당 군터는 자신의 패배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블레이크는 결계는 모두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적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가 패배하는 순간 도시에서 도끼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저씨 팀의 모두가 그의 영웅적인 행동에 환호하며 축하하기 시작합니다. 클라라가 달려와 아저씨를 껴안으며 정말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랜슬롯 단장이 나타나 군터가 도끼를 생성하는 저주받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의 마력으로 활성화된 저주받은 도구였습니다. 주인공은 이 모든 배후에 악당을 돕는 누군가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마을의 몬스터 습격과 왕도 습격은 비정상적인 사건이며 단장은 이를 우연이 아닌 계획된 공격으로 여깁니다. 어쨌든 그는 왕도의 위기를 피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블레이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그 후 몇 주가 흐릅니다. 그 후 대륙의 왕은 수도 공격 당시의 공헌을 인정하여 그를 공식 궁정결계 마법사로 임명합니다. 아무도 왕이 그만을 위해 새로운 직함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한편 블레이크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 영웅은 공식적인 직위를 받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결계 마법사로서의 데뷔 무대로 향합니다. 왕도를 구한 영웅을 보기 위해 모인 엄청난 인파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목숨을 구해준 군중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식이 끝난 후 그는 성홀에 지쳐 앉아 있습니다. 그는 궁정 마법사가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자신을 지지해준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훨씬 더 자신감을 느끼며 그는 자신의 결계가 결코 쓸모없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결계술은 항상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받아 왔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는 결계가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엄청나게 유용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의 목표는 결계 마법사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자신의 기술을 가르쳐 전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이 결계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바꾸는데 성공한 30세 결계 마법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앨리스에게 저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녀는 저주받은 영웅 블레이크에게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